이 이야기는 10수년에 걸쳐 저와 지금 와이프, 친형, 그리고 마을까지 공포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실화입니다. 꽤 긴데다 제가 잘 말을 못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형과 형 친구 셋의 꼬심으로 이 동네에서 어른들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심각하게 말하는 곳에 몰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라는 게 지금은 아무도 없는 쓸쓸한 신사로 어린데도 엄청 섬뜩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형들에게 반강제로 끌려가는 꼴로 가게 되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행 당일 낮에 저와 형은 살짝 상황을 보러 현지로 갔습니다. 그러자 최근 이 마을 동사무소에서인지 아니면 촌장에게 부탁을 받고 온 건지 2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그 자리에 있었고, 너희들 여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오면 안 돼.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어여 돌아가. 알았지? 라는 말을 들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날 밤에 계획을 실행해버리고 맙니다. 우선 그 신사는 마을 고지대에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펼쳐진 언덕을 오르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는 도리가 몇 개나 연달아 있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만 누군가가 따로 움직이자! 라고 말을 꺼내 형과 저, 형 친구 셋으로 나뉘어 행동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걸어가고 있었더니 갑자기 주위의 공기라고 할까요? 공간 자체라고 할까요? 여하튼 뭔가가 변했습니다. 저는 형에게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자, 지금 당장! 하며 형이 갑자기 말을 꺼내면서 제 팔을 잡고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도리가 있는 곳에서 형이 멈추더니 정면을 바라보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조심 그곳을 바라봤는데 어린애 몇 명 정도가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형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모두 흰자위만 내놓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공포를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저를 끌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을 뚫고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싶은 순간 형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던 겁니다. 제가 형 쪽을 보니 아까의 애들이 형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제 하체가 왠지 너무 무거운 것을 깨닫고 아래를 쳐다봤더니 제 하반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노파가 허리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공포보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눈을 질끈 감자 제게 붙어있던 노파가 이리 온, 이쪽으로 오거라 하며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는 순간 죽음을 각오했던 게 엄청난 공포심으로 바뀌면서 저도 모르게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제 몸을 기어 올라오더니 그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 싶어 형 쪽을 보니 형은 어린애들에게 신사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아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낮에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많은 어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구해진 건가? 생각이 들어 형을 보니 어쨌든 무사한 것 같아 안심이 되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자들이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걸자 형이 아직 안쪽에 몇 명 더 있다는 것을 알리자 남자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큰일 났다! 빨리 구해내지 않으면 큰일이야! 라고 하며 몇 명의 어른들과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후 형 친구들은 신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해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마을에서 나가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우리는 모두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들었습니다만 그 신사는 원래는 보통의 신사로 나름대로 힘을 가진 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영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처음에는 잘 대처하고 있던 주지도 이윽고 견딜 수 없게 되어 그대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주지가 사라지거나 헐리는 신사는 제대로 된 의식 등을 거행해서 정화를 한 뒤에 섬기는 신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만 한다는데 말입니다. 그 신사는 그대로 방치되는 바람에 모시는 신은 있는데 제사를 드릴 주지가 없다는, 그리고 아직도 도움을 구하는 영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신의 성질이 이상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에서 의뢰받아 퇴마관계의 본산에서 파견되어 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말로는 이 신사는 과거에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태라고 해서 정화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앵마기를 받고 그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젠 절대로 그곳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몇 년 후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반에서 뭔가 눈에 띄는 존재인 M이 하필이면 그 신사에 가서 담력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지금의 와이프이기도 한 제 여친이었던 A도 같이 가자고 꼬심을 받았지만 그게 방아쇠가 되어 다시 형과 마을을 끌어들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M이 그 신사에 담력 시험을 가겠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M이 저에게 야, T, 너도 올 거지? A도 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오겠지? 설마 도망치지는 않겠지? 하는 도발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아니, 미안하지만 안 갈래. 너도 거긴 절대 안 가는 게 좋아. 나쁜 말은 안 할 테니까 그만두는 게 좋을걸? 하며 말리기도 했지만 M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반대로 저를 겁쟁이나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한다는 식으로 매도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을 어른들이나 그 남자에게서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금지를 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된 이유를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의 연결관계는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정도의 대화만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끼리는 그것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되어 서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하고 약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설령 본인들의 사이가 나쁘다고 해도 상관없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 사건에 관계된 저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그 악령과 연결될 우려가 있어
저를 통해 악령들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에 대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듣게 되어버리고 M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상대도 해주지 않는 상태가 지나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T는 겁쟁이, 여친만 보내고 자기는 안 가는 비겁한 놈 같은 말들이 돌면서 저는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고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친인 A만이라도 설득하려 했습니다만 친한 애인 알도 가는 데다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와서 취소할 수는 없어. 라며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 M이 흘린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살짝 불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A를 혼자서 보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거기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말린다고 해도 진실을 털어놓을 순 없다. A에게만 말하려고 해도 아마 M이나 R이 억지로 들으려고 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건 뒤에 그 남자에게서 또 너희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라. 몸에서 떼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가급적 가까운 곳에 놔두는 거야. 이걸 갖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괜찮을 거야. 알겠지? 라며 염주 비슷한 부적을 저와 형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A에게 나는 못 가니까 이걸 가지고 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라며 건네줬습니다. A도 조금 고민했지만 알겠다고 하며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2개를 갖고 있어서 하나만 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이 갖고 있던 것이지만 형은 이미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이 어디에 갔는지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M이 계획한 담력시험 당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악몽 같았던 밤이. 당일 밤 저는 조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억지로라도 말렸어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A가 가는데도 저는 무섭다는 이유로 가지 않는다는 게 정말 최악의 인간은 아닌 건가 하는. 방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좀처럼 전화를 받지를 않아 제가 내려가 받았더니 T? A가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와줘. 전화는 아래에서였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A는 어떤 상태야? 여하튼 도와줘. 지금 신사에 있어. 제발 빨리 와. 빨리. 저는 최악의 상황이 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겁쟁이인 탓에 A가 큰일이 난 것이라고 너무나도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젠 두려움보다는 A가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게 된 저는 신사에 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가도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잠시 고민하다 부모님께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말하면 M에게 어른들에게 일러댄 비겁한 놈이라고 욕먹고 모두에게, 아니 A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런 제멋대로이고 자기 보호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혐오로 가득 찼습니다. 실은 형과 상의하고 싶었습니다만 형은 그 사건 이후로 영적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건의 영향은 형 쪽이 더 심각했던 모양으로 퇴마사 관계의 총본산에서 정화의식을 받게 되어 그때는 집에 없었던 겁니다. 형은 출발할 때 나는 그쪽에 가니까 이건 네가 갖고 있어. 하나보다는 2개인 쪽이 더 효과가 있을 테니까. 하며 부적을 건네주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두 분은 엄청 당황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마. 너는 절대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A와 모두가 걱정이 돼 견딜 수가 없어 한 발 먼저 진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집 전화번호는 A에게 물어보거나 반 친구니까 알고 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신사에서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 당시는 아직 휴대전화도 그렇게 보급되어 있지 않았고 반 아이들 모두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구인 도리 앞에 닿았지만 그 섬뜩한 분위기는 그대로로 들어가기에 주저되었습니다만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나아가고 있자 그 악령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사 경내는 조용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조용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모두의 비명이든 큰 소리 같은 게 들려올 터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자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A였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서 에이,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다른 애들은? 하며 A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A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다친 데는 없어? 다른 애들은 어디 갔냐고? 몰라. 잠깐 걷고 있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앞으로 가버려서 쫓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졌어.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도 없는 데다. 그러더니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저는 그것을 듣고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와 너무나 똑같다. 생각하면 아래 전화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하튼 A를 데리고 여길 나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뒤를 돌았는데 어린애 둘 셋이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망했다. 생각하고 A를 일으켜 도망치려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표정이 예전의 애들과 다른 겁니다. 쟤네들이야.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A가 우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 여기서 빨리 나가. 그 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생각하며 제가 아이들을 보니 알고 있어. 나는 이 애들을 알고 있어. 그렇게 느낀 순간 그 애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전에 사라졌던 형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 그런 건가? 그렇구나. 형들이 A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구나. 지금 악령에게서 지켜준 거구나.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에게 저 애들은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자. 어른들도 나중에 오니까 그때부터 모두를 찾아보자. 라고 진정시켰습니다. A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 공기가 바뀐 것입니다. A도 그것을 알았는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악령들이 우리를 둘러싸듯 서 있었습니다. 우와! 거의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형들이 억눌러 주었던 게 한계에 다다른 걸까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떨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저희 쪽으로 오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부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A를 봤더니 팔에 제대로 부적이 있었습니다. 부적이 2개라서 효과도 높았던 걸까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도망치자. 부적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될지도 몰라. 준비됐어? 멈추거나 뒤돌아보던가 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A에게 일렀습니다. A도 끄덕이며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 주변에 있는 막대기를 잡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휘두르며 달렸습니다. 악령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을 등 너머로 느끼면서도 달렸습니다. 악령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을 등 너머로 느끼면서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이가 보여와서 도리를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이제 곧 도망칠 수 있어. 하며 A에게 말하며 계속 달려 결국 도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달아났다는 안도감에 가득 차서 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자 악령들이 바로 옆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너댓 정도였는데 정화가 조금씩 행해지면서 그 수가 줄었을 텐데. 게다가 어째서 흰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부적을 갖고 있는데도 어째서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지?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공포로 떨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악령들이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왔던 겁니다. 왜? 어째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미안해. 용서해줘. 살려줘. 엄마. 베이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 아무도 알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로등이나 민가의 불빛 같은 게 아예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령들은 우리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나는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생각했습니다. A는 기절했는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리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당탕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주위를 보니 악령들의 모습은 없었고 가로등과 민가의 불빛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A도 갑작스런 일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살았어? 하며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그러자 손목에 두르고 있던 부적이 두 사람 모두 부서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이게 몸 대신에 라고 생각하고 있자 앞쪽에서 어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퇴마사인 사람들과 무려 형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호된 꾸중도 받았지만 모두 다행이라며 맞아주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기 위해 퇴마사와 어른들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쩐지 형도 같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나를 제대로 정화하려면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행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만 제 책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꼭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부탁하고 있으니 절대로 독단적 행동은 금물, 모두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A를 보니 어째서 제가 가려고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포심을 떨치며 모두를 따라 다시 신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중에 형에게 형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자 눈물을 흘리며 그랬구나. 그 녀석들 결국 얼마 전에 숨을 거뒀어. 나한테도 왔었고. 그런가? 너를 지키러 갔던 거구나. 고맙다. 고마워. 형은 울면서 그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올렸습니다. 저도 울면서 감사의 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걷다 보니 형에게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형에게 악령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퇴마사 일행이 바로 재령을 했는데 좀처럼 쫓지를 못했습니다. 몇 명이 달라붙어
겨우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반 친구들은 신사의 본당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은 피바다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토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구급차가 불려지고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중상이긴 해도 생명에 별반 지장은 없다고 들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체에 직접 상해를 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사 뒤의 큰 나무에서 M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보지 말라고 해서 보진 않았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퇴마사들이 대대적인 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직은 변질되었다고는 해도 신이 있는 상태라서 조금씩 실행해서 신을 서서히 원래로 돌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만 일이 급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화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 정화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TV 등에서 재령의식 같은 걸 본 적이 있지만 전혀 규모가 달랐습니다. 저와 A도 당사자여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입니다만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퇴마 관계자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사전 교섭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도 아까 말했던 제 일과 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판명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까지도 말입니다. 그 후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하고 그대로 취직해서 마을을 나갔습니다. A도 졸업 후에는 대학에 진학하고 저처럼 마을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동거라는 형식으로 함께 생활했고 A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르고 딸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본가에서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본가에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그 신사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도리이와 신사 자체도 새롭게 변했고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건,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말았던 사건, 그때 제가 M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 그것은 자기야, 그때 말이야. 우리가 여기 앞에서 악령들에게 습격당했을 때 그 악령 중에 M이 있었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러 간 거였지? A는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오줌 말이야. 딸인 이가 그렇게 말을 꺼내서 우리는 본가로 서둘러 갔습니다. 본가에 돌아가 잠시 쉬고 있는데 밖에서 놀다 올게. 하며 딸아이가 말을 꺼내 차 조심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딸아이가 좀처럼 돌아오질 않아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가려고 했더니 우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하는데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던 겁니다. 있잖아. 이상한 오빠가 이리 오라고 했어. 안 가겠다고 했더니 손을 잡고 끌어당겼어. 그러더니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절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었어. 절이라는 건 그 신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설마 하며 옆에 있던 A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못 봤어? 몸은 어때? A가 황급히 확인하자 아무것도 못 봤어.
조금 있었더니 문이 열려서 돌아왔어.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울기 시작한 딸을 A가 끌어안으면서 필사적으로 달랬습니다. 저는 바로 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은 그 후에 그대로 총 본산으로 돌아가 수행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던 겁니다. 형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부모님과 퇴마사들의 허락을 받아 총 본산으로 갔습니다. 형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 티냐? 오랜만이다. 나도 모레 정도에는 갈 거야. 형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금 바로 마을에서 나가. 아니, 늦었나? 좋아. 지금 바로 부모님하고 그 신사관리인에게 말하고 신사 안으로 들어가. 절대로 나오지 말고. 우리도 곧 갈 테니까. 뭐? 장난이지? 왜 그 신사에? 어떻게 된 일인데? 저는 제대로 상황이 파악이 안 돼 곤혹스러워하는데 너희를 노리고 있는 놈이야. 정말 장난 아니라고. 원령이나 사령 같은 그런 레벨이 아니야. 마무리야.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냐고. 알겠지? 바로 신사로 가야 돼. 라며 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모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도 신사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본당의 어느 방에서 아침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심야가 되고 슬슬 잠이 쏟아질 즈음 야, 나야, 왔어. 문 열어줘. 라는 형의 목소리가 정면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 들어오고 싶으면 그쪽에서 들어오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A는 그게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M이지. 알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왜 우리를? 하고 말한 순간에 입구가 열리고 그곳에는 당시 그대로의 M이 있었습니다. 나 데려가라고 했던 오빠야.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뒤에서 잡아당겨 신사로 넣은 건 이 신사에서 섬기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신은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우리의 딸아이를 지켜주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신사에 들어와 본당의 신상 옆에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저 오빠 왜 몸이 까맣고 눈이 없는 거야? 딸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M을 다시 살펴보니 온몸이 시커먼 아우라 같은 것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눈도 없는 게 아니고 새카만 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정도의 증오, 원념, 살의 등의 파동이 넘쳐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물. 형이 말한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야말로 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었던 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저는 가족을 지키려는 사명감과 눈앞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와 M은 한동안 서로 노려보고 있는 채였습니다. 아마 M은 우리를 습격하려고 해도 신상이 방해가 되어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둘의 방패가 되도록 앞에 섰고 A는 딸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M의 힘도 약해지고 달려들어올 퇴마사들에게 이번에야말로 정화당한다. M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신상을 엄청난 형상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입 밖으로 꺼내면서 시커먼 눈으로 저와 A, 딸아이를 번갈아 노려보면서 사라졌습니다.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끝났다고 안도했습니다. A는 울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들이 달려들어와서 다시금 정화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꽤 힘든 것 같았습니다만 무사히 정화의식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상이 있는 방으로 불려 들어가 이번의 사건, 그리고 지난번의 사건의 발단과 진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M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마무라해버리면 정화나 영혼을 씻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소멸,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영혼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 저승으로 가기는커녕 환생도 불가능한 완전한 죽음. 그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사건에서 M은 변사체였다고 들었습니다만 진상은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반 아이들이 다쳤던 것도 M의 짓이었다고 합니다. 그 악령들을 그때 조종하고 있던 것도 M이었다는 것. 처음부터 저를, 그리고 A를 표적으로 계획한 담력시험이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M을 정화했을 때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형은 말했습니다. M은 저에 대한 사소한 것부터의 원망. 그러나 이때는 아직 작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여러모로 저와 자기를 비교하며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등 그렇게 되어 원한을 품게 되고 분풀이로 제 여친을 어떻게 해볼 생각에 접근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A에게서 들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전혀 들은 채도 안 하고 점차 M은 A에 대해서 진심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A가 들은 척도 안 했기 때문에 점점 증오로 변해 역시나 원한의 화살을 저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때 그 신사 사건에 제가 연루되었다는 걸 알게 된 M은 그 신사로 가서 그 큰 나무에다 T를 저주해 죽여라 라고 소리치면서 저주 인형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신사에 있던 악령들은 M을 수중에 넣으려 했지만 그 원념이 너무나 끔찍해서 오히려 이용당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그리고 M은 자기 자신이 악령이 되어 저를 죽이고 A를 자기 곁으로 끌고 간다는 최악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저 살아있는 재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A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부적과 형의 친구들의 귀신의 방해를 받아 급히 저를 가짜 전화로 불러내기로 했답니다.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력시험이 시작된 때는 M은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나무에 박혀있는 자기가 박아놓은 저주 인형을 마치 노려보는 모습으로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만 보지 못하게 한 것일 겁니다. 악령을 사형마로 이용하여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되지를 않고 악령을 신사 밖으로 내보내거나 해서 손을 써보았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형의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부적이 우리의 몸 대신이 되면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힘으로 신사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은 정화의식을 행할 때는 큰 나무에 몸을 숨겨서 정화된 것처럼 가장해 원한을 품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기에서 딸아이를 발견한 M이 다시 행동을 취했다는데 이번에는 신상에 막혀 그 증오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자각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발단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M은 사라지기 전에. A와 딸아이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만 저에게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어째서 도대체 항상 너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말려든 사람들에 대해서, M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저에 대한 분노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 괜찮아. 이제 됐어. A도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아파? 아까 그 오빠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이가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을 힘껏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악몽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죄책감과 안도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묘에 참배를 갔습니다. 형 친구들의 묘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매년 성묘하러 오기를 약속했습니다. M의 묘에도 갔습니다. 실은 M의 집에도 향을 올리러 가고 싶었습니다만 이사한으로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묘. 저는 M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라 향을 올리고 합장으로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M에게 당해 다친 반 친구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마 신사에 들어간 후로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조만간 동청이라도 열자는 통보가 왔습니다. 아, 그리고 딸아이도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건강합니다. 그 후 아무래도 신이 건드린 딸아이는 특별하다며 퇴마사들이 우리한테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만 딸아이의 영적 방어력은 엄청나다는 듯 일반 악령 같은 것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걸 좋아해야 하는지 A는 쓴웃음을 짓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신사 같은 곳에 갔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주고 있다는.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사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옛 모습은 전혀 없이 경내에서 아이들이 놀거나 가끔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등 꽤 복잡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신사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이야기를 가급적 정확하게 전하고 잊히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전하려고 결심했습니다.